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고민 참 많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점 고민거리 이 시간 통해서 다 털어놔 주세요. 네. 자, 취업 보기 카페 박교순 멘토님, 이지연 게스트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취업 보기 카페 창 오늘은 어떤 또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기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요즘 공채 기간이다 보니까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어떤 고민이 올라왔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고민 아주 심플한 고민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융권에 지원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시중은행 입사를 희망하는 취준생입니다. 은행 취업 시에 30살이란 나이가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누군가는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이에요. 자, 나이가 뭐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 하지만 사실 취준생들에게는 나이 정말 스펙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분이 걱정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예, 30살에 신입사원 된다는 거 좀 그런 분들 좀 주변에 몇 분 계셨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은행 취업 나이 제한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맞아요. 네. 3월 공채 시즌 되면서 더욱더 이런 궁금증 많아지실 것 같은데 네.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나이에 대한 고민들 좀 해보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떨까요, 이분? 네, 이분은 남자분인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고 학교를 졸업하시면 이제 대략 20대 이제 후반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네. 또 특히나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오래 하시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의 나이가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인 경우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은행권 나이를 걱정하시기보다는 직무 역량을 키우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차라리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는 나이에는 시간을. 상관없다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만약 이분 나이 때문에 떨어지면 우리 박교순 선생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이고. 예. 자, 그렇다면 이분이 은행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앞서 PD님도 출연하셔서 말씀하셨지만 네. 은행 역시도 이제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이 중시되는 채용 경향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 스펙 입력란을 과감히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 인적 사항이랑 자기 소개서만 받고 있습니다. 또 신한은행 역시도 스펙보다는 자기소개서를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항목들의 구체적인 경험이나 활동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이나 자격증이나 스펙에 제한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학점 어학의 기준까지 폐지하고 있어서 그 은행에 대한 열정과 관심 그리고 인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스펙이 줄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역시 이제 자기소개서와 어떤 면접의 비중이 이제 높아질 텐데 네. 은행에서는 어떤 인재상을 좋아합니까? 네, 은행은 아무래도 서비스 직군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평상시에 미소와 친절은 물론이고 또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그 은행마다 그 행원의 이미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고객 응대 과정에 있어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돌발 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상황 대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뭐 위기 대처 능력 또는 상황 판단력 등을 키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은행권 하면 이 금융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금융권 3종 자격증 폐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드러나는 인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융 자격증 취득이 뭐 좋기는 하지만 꼭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너무 국한되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거나 다양한 연령대 분들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다양한 역량을 어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권 동아리라든지 인턴이라든지 대외 활동이라든지 또 은행에서 주최하는 서포터즈 모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참여하셔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서비스 상품이 있는 경우는 아시다시피 판매와 영업이 기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은행에 가셔서 어떤 은행 상품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타 은행과의 그런 어떤 금융 상품을 비교하시는 등의 어떤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도 경제상식 배워보는 시간 새롭게
어제 또 네. 선보여 드렸었는데 은행, 금융권은 아무래도 이런 경제 상식도 면접에서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면접에서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꾸준히 경제 신문을 통해서 이제 스크랩을 하시고 이슈들을 정리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희가 마침 또 이번에 그 코너를 만들었으니까 그 코너에서 경제 상식들 그래요.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준 캐스터 다음 질문 볼까요? 네, 이번 질문은요. 취업 컨설팅 그리고 취업 스터디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네. 이분 얼마 전에 이 취업 컨설팅을 다녀오셨는데 사람들이랑 스터디하면서 중간중간 컨설팅 해주는 분이 껴서 하는 것 같아요. 첨삭도 해주고 커리큘럼도 짜주고 하는데 비용도 거의 스터디룸 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곳에 이런 곳에 갔다가 컨설팅 한다는 사람을 만나보신 것 같은데요. 너무 예의가 없어서 그냥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가보신 곳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대외적인 후기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그냥 취업 준비생들끼리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의 또르들과 구직 활동 준비를 같이 하는 게 그게 충분할지 혹은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게 나을지에 대한 고민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살펴보죠. 네, 알겠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야 할지 또래끼리 해야 될지 네. 고민입니다. 자, 취업 컨설팅 이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또 스터디를 하자니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래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이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사실 취업 컨설팅이나 스터디나 둘 다 어떤 팀원을 만나느냐, 어떤 컨설턴트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사실이 다르. 어떤 중요한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혼자 취업을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스터디나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실제적인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터디나 컨설팅은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먼저 취업 스터디 같은 경우는 서로 같은 분야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취업 관련된 최신 정보들을 얻으실 수도 있고 또 동기부여나 인맥을 쌓거나 또 다양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상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스터디나 컨설팅을 받는 게 좋다 해주셨는데 네. 스터디는 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럼 컨설팅 쪽은 어떨까요? 네,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취업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문적인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네. 각종 강의나 개인 컨설팅,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율보다는 관리를 통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취업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면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꼭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서 네. 취업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자신만의 역량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컨설팅을 받아서 자기소개서 첨삭은 잘 받았을지라도 네. 면접을 딱 봤을 때 자신의 역량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스터디, 전문 컨설팅 각각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욕심을 좀 부려본다면 스터디하면서 컨설팅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앞선 질문을 올려주신 분도 스터디하면서 컨설턴트를 초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업준비생들한테는 이 컨설팅 비용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무료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곳은 없나요? 맞습니다. 이 컨설팅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학교마다 취업 지원센터가 있어요. 네, 있죠. 근데 학생들이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전문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학교 예산으로 다양한 취업 캠프라든지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참여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또 채용 박람회에 가시면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고 실제 인사 담당자들과 모의 면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또 취업 커뮤니티에도 자기소개서 첨삭이라든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학교를 비롯해서 이런 무료 취업 컨설팅 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 또 이번 주에 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있잖아요. 컨설팅? 일치월장. 그래요. 거기 한번 출연해 보시면은 무료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저랑 홍선희 아나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은요, 시설관리공단의 무기계약직에 지원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성검사를 보게 되는데, 인성검사의 비중을 많이 둬서 이 인성검사에서 합격 여부가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답 유형을 보면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보기 5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인성검사 모의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이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없나요? 공공기관에서도 인적성 검사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분도 이제 공공기관에 지원하시는 분이신데요. 인적성 검사는 이제 취포에 운영하는 컨텐츠 사이트에도 있고요. 또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직업정보 심리검사 궁금하세요라는 화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클릭하셔서 무료 인적성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지원센터에 가시면 인성 및 성격 유형 검사 다양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취업보기 카페, 워크넷, 학교 취업지원센터 이런 곳을 활용해서 이런 모의 테스트 한번 네.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살펴봤습니다. 취업보기 카페 박효순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